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침부터 강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접어드니까 결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그 중엔 주니아타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곳의 1학년 담당 교사였던 26살의 여성 엘렌 그린버그는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 거친 눈보라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했죠. 마침내 다 하교한 후에 엘렌 역시 평소보다 좀 일찍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러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기도 했죠. 엘렌은 필라델피아 북서쪽에 있는 마나영크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방 2개짜리 최신형 아파트에 남자친구 샘 골드버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친 샘은 MBC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은 만난 지 3년 정도 된 연인 사이였고요. 7개월 뒤인 2011년 8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엘렌이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해보니 샘 역시 막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둘은 잠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오후 4시 45분. 저녁 식사를 앞두고 샘이 잠깐 몸 좀 풀고 오겠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30분 뒤. 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내부에 보조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죠. 샘은 즉각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 커플은 밤에 잘 때나 이걸 걸어두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치였기 때문이었죠. 아니 금방 자신이 돌아온다는 걸 아는 여자친구가 왜 이걸 잠궈뒀을까? 이내 샘은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즉시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엘렌은 묵묵부답입니다. 슬슬 좀 짜증이 난 샘이 연달아 문자를 계속 보내요. 야, 나 슬슬 열받는다. 뭐라고 변명 좀 해봐. 이 중에는 욕설이 섞인 문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자 샘이 점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함부로 문을 열 수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답답해진 샘은 결국 직접 문을 부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렌이 주방 선반에 등을 기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가슴에는 날카로운 부엌칼이 박혀 있었는데요. 저녁 6시 40분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엘렌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로 인해 쇼크사로 판명되죠. 현장을 살펴본 경찰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바로 엘렌이 자살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내부에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고요. 침입을 한 사람의 어떤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엘렌의 아파트는 6층입니다. 그야말로 여긴 밀실 그 자체였던 거죠. 이날은 눈이 많이 내렸던 날인데요. 창문 주변이나 베란다에 누군가 오간 발자국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좀 이상했습니다. 주방을 보니까 물에 씻어둔 블루베리 그리고 썰다만 오렌지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과도 2개는 이미 설거지를 잘 해놓고 가지런히 놓아둔 상태였죠. 집안에서 사라지거나 훼손된 물건은 전혀 없었고요. 앞서 샘이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쾅쾅 두드렸잖아요. 이 소리를 제외하곤 의문의 소리를 들은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에서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 또는 방어를 했다라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모든 게 자살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 너무도 평온한 이 현장. 생각해보세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26살 교사. 갑자기 집에서 자살을 결심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집에 오기 전에 기름은 왜 가득 채웠던 걸까요? 경찰은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칼, 가슴에 찔려있던 칼 DNA를 검사합니다.
여기서도 엘렌 거 외에 타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아요. 이쯤 되니까 사건이 자살로 종결되는가 싶었는데 그 찰나 예상치 못한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흉부에서 추가적으로 날카로운 것에 찔린 흔적 8개가 발견된 겁니다. 우선 이 가슴에 꽂힌 칼자국, 이 상처는 무려 10c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상처였어요. 하지만 새롭게 발견된 다른 상처들은 복부에 5cm 정도가 있었고요. 또 아주 특이하게 두피에 또 자상이 있었는데 6cm 정도 되는 자상이었죠. 그 외에 작게 0.2cm 정도 되는 얕은 상처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가슴에 칼이 꽂힌 그 상처 외에 다른 상처들이 엘렌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검의 판단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건 타살이란 얘긴데요. 게다가 여러분, 정말 기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 뒤에 무려 10개의 자상이 더 발견된 겁니다. 물론 이 목 뒤에 있는 자상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이게 좀 자잘하게 찌른 듯한 목 뒤의 상처였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과연 자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검을 통해 총 몸에서는 20군데의 상처가 밝혀집니다. 보통 자살 시도에서 스스로 몸 여러 군데를 찌르는 수법은 흔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구나 굳이 자신의 목 뒤를 찌른다? 이건 쉽게 들어본 적 없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결국 이 부검 결과로 인해서 엘렌이 사망한 지 3일 만인 1월 29일,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규명이 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죠. 한편 시신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크고 작은 멍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사망 당일에 생긴 게 아니었고 며칠이 지난, 그러니까 제각각 이 멍들이 다 다른 시점에 생긴 타박상이라고 판명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 엘렌이 평소에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게 생긴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녀는 평소 그런 걸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멍이 생기냐는 거죠. 사건 조사 이후 가장 먼저 경찰에 소환된 건 남자친구 샘이었습니다. 현장 최초 발견자였고 또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인물이기 때문이었죠. 그가 집을 나가서 헬스장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는 CCTV와 또 이 전자키 출입 기록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의 진술은 일관적이었고 또 증거와도 일치했죠. 평소에 샘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친의 부모님과도 자주 교류했습니다. 그들 역시 샘을 이미 사위로 여기고 있는 아주 화목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란 뜻이죠. 그렇게 샘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고요. 이후 경찰은 주변을 탐색하면서 실마리를 찾는 데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3개월 후인 2011년 3월, 경찰이 사건의 최종 발표를 내놓는데 유가족들은 오열합니다. 긴 조사를 끝에 엘렌의 죽음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다시 한번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에?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과거 엘렌의 행적을 뒤쫓아 보니까 경찰은 그녀가 상당히 불안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치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딸이 생전에 굉장히 쾌활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몇 달 전에 교사 일을 그만두겠다 말겠다 하는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던 겁니다.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아예 교직 그만두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했지만 부모는 반대했죠. 결국에 당장 일을 그만두지는 말고 정신과 상담을 좀 받자라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이후 엘렌은 3번 정도 상담 치료를 통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녀의 노트북에서 빠른 자살, 고통 없는 자살, 이 단어를 검색한 내역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엘렌이 충동적으로 칼로 몸을 찔러서 자해를 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신과 이 상담 기록에 따르면 엘렌이 불안 증세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자살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엘렌과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교사들?
스트레스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은 했지만 몇 개월 후에 예정된 이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 눈에 엘렌은 결혼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런 그녀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다는 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죠. 물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엘렌이 실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지는 감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가족이 타살을 주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 뒤에 난 10군데의 상처들. 과연 이걸 엘렌이 스스로 낸 상처, 자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건 그녀가 생전 검색을 했다던 빠르고 고통 없는 자살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이죠. 혹시 범인이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엘렌의 뒤에서 목 뒤를 빠르게 여러 번 공격한 건 아닐까? 이게 더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녀가 정신을 잃자 모든 걸 자살로 위장했다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경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엘렌이 일부러 목 뒤를 스스로 찔러서 신경을 손상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신경 전문의의 의견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몸 전체의 고통을 무디게 할 수 있고 마침내 엘렌이 결정적으로 가슴을 깊게 찔러서 자살을 하게 했다는 시나리오. 글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양쪽 다 가능성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엘렌의 부모님은 이후에 유명 변호사와 법의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범인 찾기에 앞서서 소송을 통해서 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아니 그래야 경찰이 수사를 해줄 테니까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 투쟁, 그러니까 딸의 죽음은 타살이다 라는 걸 밝혀내는 투쟁은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11년 동안이요. 실제로 많은 법의학자들이 엘렌이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 겨우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스스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정말 많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경찰이 그때는 미처 밝혀내지 못한 유의미한 증거들마저 속속 등장하기도 했죠. 정말 복잡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찾아낸 게 뭐냐? 경찰이 애초에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던 약혼자 샘의 흔적입니다. 샘이 집에 들어가서 엘렌을 발견할 때까지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사실 현장에는 그가 혼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부수고 들어갔다는 그의 주장과 다르게 정작 현관문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죠. 단지 이 걸쇠 나사고리 하나가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애초에 이 죽음이 자살이라고 여겨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잠금 장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트릭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 밖에서도 이걸 잠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사건을 뒤집게 되는 거죠. 약혼자 샘에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분명 헬스장에 간다고 했는데 당일 그는 운동화가 아닌 팀버랜드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물론 CCTV 이 동선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것조차 살인을 위한 치밀한 계획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게다가요, 샘은 그날 911에 신고하기 직전 다른 두 군데에 먼저 전화한 게 밝혀집니다. 그 수신자는 부모님과 또 변호사였던 삼촌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 그는 이 두 사람과 통화를 해야 했을까요? 심지어 사건 다음날 샘은 변호사 삼촌과 함께 아파트에 돌아왔고요. 자신과 엘렌이 쓰던 노트북을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엘렌의 노트북을 미처 수색하기도 전이었죠. 그렇다면 그 엘렌의 노트북에 남겨져 있던 검색 단어들이 과연 엘렌의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상한 행적은 지난 11년간 재판을 통해 하나둘씩 드러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샘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2021년 12월 가장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검시관에 새로운 증언이 추가되었습니다. 엘렌의 시신에 남아있던 상처 중에 최소 2개의 자상은 그녀의 맥박이 멎은 후에 생긴 상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생긴 상처란 얘기예요. 죽은 후에 상처가 생겼다? 그게 자살일까요? 자살에서 타살로 그리고 다시 자살로 번복된 미국 필라델피아 초등교사 밀실 사망 사건. 올해로 사건 11주기를 맞았고 엘렌의 어머니 샌디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부디 완전히 빛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